왜 인에서 아웃스윙을 하라고 하냐는 거예요. 많은 교수가들이. 왜 그럴까요? 왜 인에서 아웃스윙을 해야 될까요? 제일 자연스러운 동작이에요. 왜냐면 경사면에서 움직이니까. 그리고 또 인에서 아웃스윙을 또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안에서 바깥으로 맞고 로포인트로 클럽 헤드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에서 아웃의 오해가 뭐냐면 여기서 클럽 헤드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걸 인에서 아웃으로 또 오해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로포인트 이후에서는 맞고 나면 이 클럽 헤드는 다시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이건데 진짜로 많죠. 근데 얘를 이렇게 놓고 이 클럽이 가는 대로 내 몸이 방해를 안 하면 맞았어요. 그 다음에 방해를 안 하면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오는 게 더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정말로 로포인트 이후에서도 이 클럽 헤드가 바깥으로 나가는 게 왜 나가냐는 거예요. 왜 나갈까요? 얘가 관성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왼쪽이 막혀버리면 얘는 진짜로 바깥으로 나가요. 근데 얘가 가는 동안 요 라인을 지키려면 요 샤프트 연장선을 제 왼쪽 어깨를 한번 봐보세요. 요 샤프트 연장선이 저 바닥에 있는 라인을 잘 가리키고 있죠. 근데 얘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계속 유지를 해요. 유지 잘 되죠? 잘 되죠? 잘 되죠? 제 왼쪽 어깨 한번 봐보세요. 어떤 거예요? 위로도 올라갔지만 많이 열려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갈키는데 여기까지 잘 갈켰어요. 이 미스를 가장 많이 하죠. 그럼 인아웃으로 네. 한시 방향을 던져라라는 말은 네. 그러니까 한시 방향이 로포인트에서 여기까지 한시 방향이지 얘를 다시 한번 거보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맞고 나서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인투인이죠. 인투인이죠, 이게. 근데 인투인도 되게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인투인 스윙을 하라고 하면 또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안으로 넣어버리죠. 얘가 라인이 있어요. 자, 제가 요 샤프트 연장선이 저기를 가리켰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려면 인투 아웃이죠. 인에서 아웃이죠. 인에서 아웃. 그 다음에 왼쪽이 얘가 샤프트가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는데 방해를 안 해요. 이건 뭘까요? 다시 인이잖아요. 그래서 인투 인이라고 하는데 근데 뒤에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클럽 헤드가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세 가지 방향이죠. 내려오는 방향도 세 가지 방향이고 백스윙 탑에서부터 공까지 가는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가주잖아요. 얘가 바깥으로 나가고 왼쪽이 비켜주면서 앞으로도 가잖아요. 그래서 이 앞으로 가는 거는 결과의 포스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밑으로 내려오고 바깥으로 나가는 움직임이 결합이 되면 앞으로 가는 거는 관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가준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 얘가 시계추처럼 이렇게 움직인다고 치면 제가 얘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럼 여기가 최하점이죠? 얘는 왜 앞으로 갔을까요? 그렇죠. 떨어지고 중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여기를 잡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인위적으로 간 게 아니고 떨어지는 가속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간 거잖아요. 그럼 골프 스윙에서 필요한 시계추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수직으로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치면 기울어진 상태에서 얘가 아까 시계추처럼 움직이면 얘는 이렇게 들어서 밑으로 나가고 바깥으로 나가면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는 내가 그냥 내버려 둬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제일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우리 몸 중에 왼쪽 어깨가 막히는 거예요. 왜 막힐까요? 왜 막힌다고 생각을 하세요? 임팩트 만들려고 하는 거. 공을 비교적 똑바로 치려고 하는 그 생각. 그래서 임팩트를 또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스루드 볼이래요. 그냥 공을 그냥 지나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릴리스부터 팔로스루까지를 이 안에 임팩트는 그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고 아마추어 분들은 임팩트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인위적으로 만들고 뭔가 이렇게 강한 임팩트를 주려고 힘을 꽉 줘야죠. 힘을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왼쪽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를 못 빠져나가게 막는 걸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 요 원이 뭘까요, 이게? 클럽 헤드가 다니는 길이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원의 기압은 클럽 헤드 서클, 그 다음에 왼팔과 클럽이 얘가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레디어스, 반지름의 역할을 해줘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왼팔부터 클럽이 이렇게 반지름의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반지름의 최하점은 어디가 될까요? 지면일까요? 아니면 지면 아래 조금 더 내려갈까요? 지면 아래. 그래서 우리가 디봇이라는 게 발생을 하잖아요. 스윙을 하다 보면. 그럼 디봇은 공이 있으면 공 어디에서 디봇이 날까요? 앞에 나잖아요. 거기가 최하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뭐냐면 로 포인트 플레인 라인. 그러니까 요 선이에요. 그러니까 요 클럽 헤드는 항상 이렇게 보면 지면 아래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럼 공은 지면에서 맞겠죠? 그렇겠죠? 지면에 맞고 로 포인트로 내려가 디봇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가 지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뭐냐면 임팩트 플레인 라인이에요. 디봇이 발생하는 요 최하점이 로 포인트 플레인 라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유일하게 클럽 헤드 서클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직선이겠죠. 백스윙을 했을 때 왼팔하고 클럽이 이렇게 가르쳐지면 서클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골프 스윙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에서 아웃으로 스윙을 하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인에서 아웃이 그렇게 잘 와닿지 않는데 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이 그림을 이렇게 돌리면 아까 그 그림이죠. 그럼 이 클럽 헤드가 어떻게 보이나요? 그냥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근데 이거를 다른 시각에서 한번 봐보면 내 플레이어 관점에서 보면 임팩트는 여기가 지면이겠죠.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서 공이 맞겠죠. 그럼 이 클럽 헤드는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예요. 인에서 아웃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참 다른 사진인가 했는데. 네, 예, 동일한 거예요. 신기하다. 이렇게 네. 설명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보시면 자, 인아웃이 나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백속에 있는 14개의 클럽은 모두 다 이렇게 기울어지게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상상을 하셔야 돼요. 요 주황색 스틱이 지면 아래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선이 어디 있냐면 임팩트는 요 지면보다는 조금 더 위에서 맞겠죠. 임팩트는 제가 조금 더 과장해서 요쯤에서 맞겠죠. 공이 맞고 여기로 내려가겠죠. 여기 점하고 여기 로 포인트 점을 이으면 어떤 선이 나오냐면 이런 파란 선이 나오거든요. 그럼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선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임팩트 순간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로 맞으면 공은 비교적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주황색 스틱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이 경사면 때문에 그래요. 플레이면은 모든 골프에 필요한 플레이면은 항상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잖아요. 얘가 조금 더 플랫하면 더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얘가 조금 더 이렇게 업라이트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조금 적어들 수도 있겠죠. 샷이나 로브샷을 할 때는 이 클럽 헤드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아웃으로 움직이래요. 롤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클럽이 가파르면 아웃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내려올 때도 아웃으로 가래요. 그럼 자연스럽게 버티컬 힌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벙커샷 할 때 보통 이제 교수가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픈 스탠스에서 이 그립 끝이 이게 아니고 지면을 향하게 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롤의 느낌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있게 되겠죠. 그럼 내려올 때도 버티컬을 쓰려면, 근데 만약에 이렇게 크로스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웃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생크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벙커샷이나 숏게임 할 때 대부분 이렇게 V자로 들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그게 뭐냐면 롤이 되면 될수록 클럽 샤프트는 업라이트해져요. 그래야지 여기서 반대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왼팔이 혼자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 가슴, 상체가 움직인다는 거는 결국은 푸시의 움직임과 풀의 움직임인 거잖아요. 그래서 푸시하고 풀의 움직임에서 내 여기 있던 왼팔을 가슴이 이렇게 밀어내는 느낌이지.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자꾸 왼팔 혼자 가려고 하니까. 힌지 액션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왼쪽 어깨에 왼팔을 내 몸에 경첩을 지면하고 이렇게 평행이 되게 움직이게 우리가 붙일 거냐, 아니면 이렇게 벽에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이게끔 붙일 거냐에 따라서 이 클럽 페이스가 크로정도 될 수 있고 때로는 레이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던 스피스가 예전에 웨지샷을 할 때 약간 이렇게 치키닝처럼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천하의 조던 스피스가 뭐 치키닝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조던 스피스가 치고 나서 왜 얘가 이렇게 접히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죠. 버티컬 힌지를 좀 쓰려고 하는 패턴 아닐까요? 그럼 때로는 우리가 임팩트 이후에 왼팔이 가슴에 이렇게 밀착이 돼 있는 느낌이 맞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버티컬을 쓰려면 이렇게 붙인 거잖아요. 그럼 임팩트 이후에 얘가 빨리 떨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왼팔은 그네니까 앞으로 못 가겠죠. 그래서 호라이전털 힌지 개념으로 보면 원심력에 의해서 클럽 헤드는 항상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 느낌은 왼팔이 혼자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 가슴, 상체가 움직인다는 거는 결국은 푸시의 움직임과 풀의 움직임인 거잖아요. 그래서 푸시하고 풀의 움직임에서 내 여기 있던 왼팔을 가슴이 이렇게 밀어내는 느낌이지.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자꾸 왼팔 혼자 가려고 하니까 얘가 혼자 가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 파워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로스가 많이 날 수도 있다는 거지. 팔을 여기다 놓고 내 가슴을 이렇게 틀어서 이쪽으로 보내주는 게 큰 파워인 거고, 때로는 이렇게 놓고 얘가 빨리 떨어지면 압축이 덜 되기 때문에 파워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왼팔이 혼자서 뭘 한다고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놓고 왼팔이 이렇게 가는데 경첩이 이렇게 붙어 있건 이렇게 붙어 있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골핑머신에는 머신 컨셉인 거잖아요. 왼팔은 놀이터에 있는 그네처럼 얘가 앞으로 가려면 혼자서 이렇게 단독으로 갈 수 없고 외부의 힘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근데 경첩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외부의 힘을 받으면 이렇게 크로징 동작이 가능한 거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래 버티컬 힌지를 쓰려면 왼팔이 빨리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떤 스탠스가 유리할까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죠. 스탠스, 스퀘어, 오픈, 크로스 중에 얘가 이렇게 빨리 떨어지려면 오픈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오픈이 된 상태에서도 우리는 또 한 가지 컨셉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클럽 샤프트 연장선이 계속 가르쳐줘야 되죠. 그러면 몸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이렇게 훨씬 더 레이백 동작을 만들기 편하겠죠. 그럼 호라이즌 힌지는 스탠스가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크로스가 더 유리해요.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크로스 스탠스가 파워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거고, 오픈이 좀 정교한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거고, 그거를 이제 또 한 번은 힌지 액션하고 또 이제 붙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 왼팔, 요 경첩이 어떻게 붙어 있느냐. 근데 저도 처음에 이 골핑머신 책을 봤을 때 이게 뭔지를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림은 있는데 경첩이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요걸 잘 봐보세요. 얘는 이렇게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만 움직이게끔 표현한 거잖아요. 버티컬 힌지를 써서 오픈 스탠스로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면 여기서는 얘가 떨어진다는 건 턴이겠죠. 그럼 올라갈 백스윙 할 때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쪽이 턴이면 이쪽은 롤이 돼야 돼요. 그럼 롤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 턴이 되면 클럽 샤프트가 이렇게 플랫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롤이 되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반대로. 업라이트하게 가요. 그래서 우리가 벙커샷이나 숏게임 할 때 대부분 이렇게 V자로 들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그게 뭐냐면 롤이 되면 될수록 클럽 샤프트는 업라이트해져요. 그래야지 여기서 반대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핑머신에서는 2장에도 나오지만 컷샷이나 로브샷을 할 때는 이 클럽 헤드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아웃 앤 아웃으로 움직이래요. 이 타겟 라인에 대해서 아웃 앤 아웃으로 움직이면 어떨까요? 백스윙 때도 아웃으로 가고 내려올 때도 아웃으로 가래요. 그럼 여기서 롤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클럽이 가파르면 아웃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내려올 때도 아웃으로 가래요. 그럼 자연스럽게 버티컬 힌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벙커샷 할 때 보통 이제 교수가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픈 스탠스에서 이 그립 끝이 이게 아니고 지면을 향하게 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롤의 느낌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있게 되겠죠. 그럼 내려올 때도 버티컬을 쓰려면, 근데 만약에 이렇게 크로스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웃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생크 나겠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열어놔야지 아웃엔 아웃으로 가야지 버티컬 힌지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로 포인트 이전에는 왼손바닥이 팜업이 돼야 되는데 롤이 어떻게 보면 이건데 여기서 롤이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요. 팜업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임팩트 위에 팜 다운이래요. 그래서 로 포인트 이후에는 팜 다운이래요. 오픈 스탠스를 써서 라인을 지키려면 자연스럽게 얘가 업라이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놓고 라인을 지키려면 훨씬 자연스럽겠죠. PGA 선수들이 벙커샷, 이렇게 짧은 거리 벙커샷을 할 때는 피니쉬가 대부분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들어놓고. 근데 벙커샷도 물론 이제 많은 스킬이 필요하지만 짧은 거리 벙커샷이 어렵잖아요. 10m 안쪽. 10m 안쪽은 이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숏게임이겠죠. 근데 호라이전털 힌지를 써서도 우리가 공을 띄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가 변화를 줌에 있어서.
근데 짧은 거리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약간 중장거리 20m 이상의 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조금 파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호라이즌트 힌지를 쓰면서 좀 탄도를 확보하려면 어떤 조합을 하면 우리가 좋을까요? 숏게임 교습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클럽 페이스 이렇게 열어놓고 크로즈로 가고 여기서 호라이즌트 힌지를 쓰면 아무래도 이렇게 닫히는 현상이 안 나오고 이렇게 열어놓고 내가 호라이즌트 힌지를 써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스퀘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파워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선수들이나 이제 교습가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렇게 놓고 치라고 하잖아요. 클럽 페이스 이렇게 열어놓고 호라이즌트 힌지를 쓰고 들어놓고 이게 돌려도 아무리 돌려도 클럽 페이스 이게 닫히는 거를 억제시켜 주는 거니까 이렇게 놓고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하면 공이 어디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오른쪽으로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턴앤 롤이 되면 근데 이렇게 잡으면 턴앤 롤이 되면 다치죠. 이걸 이렇게만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잡고 턴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이 알고 활용하는 그 PGA 선수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필 미켈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